네, 코화 3월 20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이 중동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FOMC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4월 금리 인상 확률이 7.2%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한때 7만 달러가 붕괴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암호화폐 시장 이슈와 차트 흐름까지 금요일 코벤저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전문 미디어 블루미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3월 20일 금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단기 추세선이 주황색 RSI 라인 잘 보시면 상승했다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괜찮은 모습은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하락세를 쭉 유지하다가 점차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4%입니다. 여전히 일주일 내내 58%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7.59%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테더 도미넌스도 7%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변하지 않는 시장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34.84%입니다. 어제는 하락 전망을 나타냈는데 다행히 좀 올라오면서 주황색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횡보 전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5.24%로 여전히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내용을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코인 많이 좀 문의해 주시고요. 활발하게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으로 살펴봅니다. 네, 비트코인 7만 달러 턱걸이. 이게 지금 다 중동 리스크 때문입니다. 네, 이 중동 리스크 때문인데 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하락에 영향을 미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중동 전쟁 이슈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순 충돌을 넘어서서 이 에너지 전쟁 양상으로 좀 확산됐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이 사우스 파르스와 이 네. 아살루에 정제 시설을 공습하면서 가스 생산 차질 우려가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에너지 시설을 서로 좀 타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막 유가가 이 정도까지는 튀지는 않겠거니 했는데 또 이렇게 에너지 시설 타격하면서 유가가 튀었습니다. 이란도 또 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도 바로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이란은 이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인데요. 일부 설비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이미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 두 국가 모두 완전히 에너지 공급망을 건드린 상황인데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폭등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차질 우려가 더 크게 확대됐습니다. 국제유가도 즉각 반응했는데요. 브렌트유가 장중 119달러를 넘어서면서 12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이 에너지 공급 충격이 현실화된 상황이죠. 네. 결국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금리 부담까지 커졌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윤 기자님,
네. 네, 이란 전쟁 악재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기술적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네. 테더 도미넌스에도 있고요. 네. 똑같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똑같이 그 선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먼저 이제 테더 도미넌스 먼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네,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이고요. 네, 사실 지금 여기 하얀색 선 계속 진하게 제가 이제 색칠해 놓고 이제 7.422%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한 8일여간의 이제 그 이 상승장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코인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 이렇게 쭉 빠지면서 코인 가격이 갑자기 쭉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이제부터 이제 정말 가는 것인가 해서 그 중간에도 그래도 제가 여기 17 구간 좀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이 여기서 나올 수 정확히 있다 했죠. 또 이렇게 반등해서 지금 이탈을 해 주었던 7.42 구간을 다시 또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상단에 제가 이 노란색 선 7.92%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월봉상 밑에서 마무리해 줘야지 시즌이 지속된다라고 제가 항상 또 강조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를 다시 한번 또 뛰어넘으면 정말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여기 밑에 부근에서 딱 윗꼬리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음봉 나와주고 있는 모습 네.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말 동안 오늘 이 음봉이 또 뚱냥 해서 뚱뚱하게 이제 좀 뚱냥. 음봉이 이제 그쵸. 마무리가 뚱뚱한 되는 게 음봉. 좋아요. 그래야지 네. 토요일, 일요일 봉도 다시금 여기 7.42 구간까지 또 올 수 있는 높아지니까. 그런데 네. 이 뚱냥 시나리오가 실패해 버리면 다시 이 노란색 7.92%까지 또 이제 위협을 해서 비트코인을 부렸던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또 하락을 또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이제 와서 네. 앞서 이제 7.92% 테더 도미넌스의 비트코인에서는 여전히 한화 1억 98만 원, 이제 1억 100만 원 정도 68770, 네, 68,770달러 요 선입니다. 요 선. 자, 요 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다행인 것이 이 차트 이렇게 확대해 보면 네. 또 정말 제가 헨젤과 그레텔을 하기 싫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확히 또 이렇게 헨젤과 반등을 그레텔. 했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반등세에 힘입어서 네. 이제 여기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구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여기를 네. 기점으로 68770 1억 98만 원 기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 이렇게 5파동을 어떻게든 이제 연출해 나가가지고 상단에 여기 제가 75,570달러 72,780달러 요 박스 구간까지 다시금 어떻게 해서는 들어와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런데 항상 양면을 보라 그랬죠.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말씀드렸던 7.92%를 다시 또 넘어서고 비트코인마저 여기 1억 98만 원 또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당연히 코인 가격 더 빠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마저 이탈해 버리면 이제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락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4시간 봉에서 당연히 이렇게 또 파동을 그리면서 빠지는데 이 하단 파란색 선 부분까지는 열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6만 구간이 아래네요. 네, 이 구간이 그래서 64K에서 65K 정도, 그래서 64,000달러에서 65,000달러 정도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68,770달러를 좀 깨버리면은 한동안 좀 되게 지저분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64K와 65K 정도까지는 또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네. 가장 아름다운 이제 시나리오는 다시 테더 도미넌스에서 오늘 이 음봉이 뚱냥 해서 뚱뚱한 음봉으로 뚱냥. 마무리되어서 네. 다시는 상단의 7.92%를 쳐다보지 않는 것, 동시에 비트코인도 다시는 이 68770을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점차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 박스 위까지 안착을 해
주는 것이 이제 남은 주말 동안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체크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주은 기자님 진짜 요즘 유행어 참 많습니다. 뭐라 했죠? 쏠 수 있어. 뚱냥까지. 네. 지금 템베거 상남자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뚱냥 상승을 기대한다 비트코인.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주말에 가능할까요? 뚱냥 상승? 뚱냥 상승이 이제 가능 여부는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정말로 네. 뚱뚱하게 오늘 음봉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음봉을 네. 마무리해 주면은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이 음봉이 갑자기 밤에 새벽에 또 이 밑꼬리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게 뚱뚱하지가 않고 점점 홀쭉이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7.92%까지 가게 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봉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뚱냥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비트코인 PPI와 생산자 물가지수죠. 파월 더블 쇼크,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다. 자, 이번 주에 진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너무 튀었고요. FOMC도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죠?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물가부터 보면요. 네. 미국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튀었습니다. 사실 이거 나왔을 때 네. 제가 나온 날짜를 조금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그때 저희 톡방에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지냐. 그렇죠. 이랬는데 왜 이제 시장 빠지냐. 우리의 이제 그 준코인 전문가께서 PPI가 너무 튀었다 이렇게 설명을 그때 일하고 해주셨는데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전월 대비 이 PPI가 0.7%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또 전년 대비로도 3.4%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물가가 더더욱 더 자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2월 달에는 국제 유가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물가가 튀니까 관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FOMC도 있었죠. 지난 18일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FOMC 저희가 다 예상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파월 이 의장이. 금리 동결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네. 또 점도표상 이 1회 전망까지 지난 12월 전망과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파월 입단속 아닙니까? 네. 스즈메 문단속이 아니라 파월 입단속. 그렇죠. 그쵸? 파월의 입단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데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없다면 금리 인하도 없다고 못 박았고요. 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논의됐다는 점이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좀 투심이 밀리는 포인트로 잡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이번 FOMC는 동결 그 자체보다는 이 금리 인하 지연을 사실상 공식화한 회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첫 금리 인하 시점을 4분기, 최대 12월까지 늦춰 잡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FOMC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첫 번째 이슈 살펴주시죠. 네, 이더리움 거시적인 악재 속에서도 2,100달러를 방어했다. 기관 매수 파생 시장 재정비 신호다. 비트코인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계속 거시 악재 상황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2,100달러 선을 비교적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지지 요소는 아무래도 기관 자금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자금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소서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에만 1억 6천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됐습니다. 네. 이건 1월 중순 이후 가장 큰 규모고요. 여기에 비트마인 빠질 수 없겠죠. 네. 이런 기관들도 안 사면 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만 10만 이더리움 이상을 사들였고 현재 보유량이 460만 이더리움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시 이 기관의 조명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은 현물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 파생 시장 특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생 시장이 좀 변화가 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이 이더리움은 지금 재정비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거래소별로 투자자 움직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좀 크게 늘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크라켄이나 이 비트파이넥스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줄면서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별로 좀 미결제 약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일부 거래소에서는 빠지고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보통 유동성 재배치로 해석이 됩니다. 유동성 재배치. 네, 시장이 이 방향성을 다시 잡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특히 미결제 약정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파생 시장까지 살펴봤는데 주은 기자님, 네. 이 민생리움이라고도 별명을 붙여줬던 이더리움, 어제는 또 아이오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정말 다채롭게 잘한다. 이더리움 정말 그래서 잘하고 있는 하나의 코인 중 하나인데 네. 차트는 흐름 좋습니까? 뭐 사실 이 차트마저도 뭐 이미 다 예견한 대로 이제 네.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이제 뭐 벌벌벌 떠실 필요 없고요. 사실 네.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리면서 요새 주목해야 될 차트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오, 이제 네. 자 바로 띄워 주십시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비교하는 차트죠. ETH BTC 차트.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 중간에 B, C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A 구간은 무엇이냐? 최근 지난 2월 6일을 기점으로 지금 구간대가 가장 또 높은 가격대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 A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여기 그동안 한 달 동안 쭉쭉 줍줍줍줍 해온 그런 투자자들의 물량이 지금 단기 차익 실현으로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물론 여기 안착하면 좋겠지만 지금 작금의 지금 3, 4일과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이제 매도세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좀 네. 벌벌벌 떠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이 밑에 0.03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을 그래도 여전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이 0.03 여기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네. 다시금 이 A 구간 어디서 향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여기 구간에서 또 지지고 복구하다가 이 중간에 B에서는 다시 한번 큰 저항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저항 나온 다음에 이 코인 시장이 정말 나가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은 네. 결국은 C를 향해서 C까지? 쏠 수 있어. 자, C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C 안착을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현물 투자자들 예. 이게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지금도 보고 있고 궁금한데 네. C까지 가면 그럼 알트장이 온다는 건가요? 이미 그때 코인들 많이 오르겠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또 눌림목이 왔을 때, 이럴 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옆에 이수영 기자 나온 이제 숙명적인 숙명대학교처럼.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숙명적으로. 각설하고 이제 이더리움 일봉 차트 가기 전에 이제 주봉 차트에서 자. 그래도 여기 2145, 2130, 313만 원, 311만 원 여기 구간 또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번 주 그래도 한 번 조정이 오긴 했으나 이번 주가 그래도 여기 2145, 2130, 313만 원, 311만 원 위에서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좀 더 높은 가능성을
두 개죠. 뭐에 대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2,145달러, 2,130달러 구간을 또 지켜주면은 또 가장 또 흐름이 좀 더 빠르게 또 다시 양호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일봉.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트에 좀 추가한 선이 바로 요 선입니다. 요 왜 했죠? 빗선인데 이걸 네. 왜 했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느냐, 여기 양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기 추가 조정이냐 아니면 곧바로 상승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양봉을 띄고 있는데 양봉 띄는데 이게 만약에 음봉으로 발현이 된다면은 한번 이렇게 세 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2,030달러 그리고 1,960달러 구간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즉슨 이 가격대 2,030달러, 1,960달러는 다시 한번 변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는 손익비가 매우 좋죠. 그래서 여기선 다시 한번 숙명적인 우리는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매매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정말 또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 가격대 안 주고 오늘 양봉 나와서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정말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사실 여기서 지금 네. 여기 아까 좀 전에 그 테더 ETH, BTC 차트에서 보여드린 A 구간이 또 여기 구간이에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2,420달러, 2,396달러 그리고 그 밑에 2,335달러 구간이 단기적으로 또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오고 테더 도미넌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뚱양 음봉으로 마무리된다면 뚱냥. 다시 한번 2,400달러를 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네. 여기를 A라고 굳히면서 여기를 안착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쏠 수 있어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테더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68770자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더리움도 오늘 현재 양봉이지만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위아래 지금 윗꼬리 밑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봉도 이제 잘 양봉이 되는지 네. 혹여나 음봉이 마무리됐다. 자, 그래서 여기 선마저 깨버렸다. 그러면은 좀 느긋하게 2,060달러 일단 1차로 좀 보셔라.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선과 거의 접점인 1,960달러도 또 매우 다시 추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손익비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손익비 좋은 구간까지 준 기자가 차트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요 코인 마지막으로 살펴본 코인은요. 역시 XRP겠죠. XRP 리플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XRP 규제 호재에도 상승이 제한됐다. 온체인 매도 우위의 발목. 와, 이 규제 쪽에서는 정말 리플에 좋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거시적인 환경이 안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네, 딱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중캐가 이제 마음에서 네. 놓아주신 뒤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아, 그렇죠. 혹시 아, 다시 신기했어요. 마음에 네. 품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아, 정도로 가격 안 흐름이 지금 품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죠. 이 한때 1.6달러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지난 17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미국 네. 증권거래위원회와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동 분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은 별로 오래 가진 못했는데요.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현재는 1.4달러 선 부근까지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 폴 애킨슨이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위원장이다 보니까 통과시킬 걸 알았겠죠? 그렇죠. 사실 다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알고 있어서 미리 좀 근데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너무 매도세가 심했습니다. 이게 단순 조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최근 30일 동안 XRP 보유자들은 계속 순매도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조금 오른다 하면은 투자자들이 바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뉴스에 팔아라.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 거네요. 그럼 기관 쪽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네. 원래 XRP가 기간 자금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 자금도 지금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크립토 퀀트 기준 기간 매수 지표가 마이너스 0.14로 아직 마이너스 구간인데요.
과거에는 이 지표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금은 기관 참여 없이 좀 개인 중심으로 버티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규제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규제 완화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 XRP. 또 리또 속일지 참 마음이 아픈데, 주은 기자님, 네. 현재 XRP 차트 현황 어떻습니까? 리또 속인가요? 아니면 가자를 외칠 수 있는 시장이 또 올 수 있을까요? 자, XRP마저도 사실 이제 두 루트를 통해서 우리 코마와 웰커미 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그 네.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첫 예전에 번째는- 방송을 봤었다면? 그렇죠. 첫 어허. 번째는 이제 우리 코마워 이제 XRP 차트, 두 번째는 바로 네. 준또속, 이제 준케가 팔면 이제 거기가 바로 저점이다. 그래서 준케가 정확히 또 저점에서 팔아 주었기에 XRP가 아주 친절하게 여기까지 정말 정확하게 네. 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자면 명확한 인간 지표였죠. 사실 여기서도 준케 여기서 팔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사실 이제 이런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비트나 아이더와 다르게 다시 이 저점도 사실 제가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잡아드렸었는데 네. 여기를 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박스권 정말 친절하게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렸고 여기 1.44달러, 1.46달러 원화로 2,135원, 2,097원 여기를 또 제가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뚫자마자 한번 쏠 수 있어. 어디까지? 1.6달러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수연 기자가 이제 XRP 브리핑한 그런 대규모 이제 매도 미리 맞췄죠. 자, 코마원에서 미리 맞춰드렸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정확 칼국수를 먹어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다고. 네, 그래서 자, XRP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정확하게 여기 1.44달러 이렇게 빠지더라도 1.44달러를 지켜주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오늘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더 도미너스 이제 뚱냥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XRP가 그리고 2.44달러 여기 지켜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가격대 그래도 정말 계속 저항을 맞다 수차례 맞다가 결국 뚫었는데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밑에서 산 물량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물량들이 여기를 이탈한 순간 또 다시 패닉 세일이 또 한번 유발될 수가 있어요. XRP가. 그래서 이 1.44달러 지켜주는 거 매우 중요해서 차라리 신규 매수를 하시려거든 여기 상단에 1.46달러 원화로 2,135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안착하는 거 보고 차라리 구매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물론 1.44달러 여기 구간에서 구매해서 정말 올라가면 정말 고마워 감사하겠지만 이 구간 이탈해보면 패닉 세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네. 여기 1.3달러에서 1.28달러까지 이제 한번 이제 또 출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가격대 오시면 여기서 이제 또 느긋하게 줍줍 도전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구간 따라 안 준다 세력이 네. 그러면은 1.46달러 이제 지켜주는 거 안 확인하고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요 상승 파동을 이제 드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단 여기 오랜만에 이 가격대를 봤는데 1.679달러, 1.62 어쨌든 1.6달러 구간이 이제 앞으로는 매우 중요해서 이 상단 박스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단 박스가 강력한 또 저항대로 유발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디가 다시 1.679, 1.62달러 구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려거든 쭝케도 마찬가지인데 자 1.46달러 안착하는 거 여기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 모아가셔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상단 1.67달러 구간에서 또 물량 조절을 하시면 또 매우 또 빠르게 우리 각자 자신의 이제 XRP를 비롯한 시드머니를 또 늘려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XRP 정말 이제 정확하게 또 이렇게 흐름을 또 친절하게 아직까지는 주고 있으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이제 다 접목해서 중요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런 구간 이탈하는지 저항 맞는지 이것도 이제 유의미하게 이거 다 같이 이게 혼합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특히 오늘과
남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네, 그렇습니다. 네, XRP 상단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1.67달러가 큰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테더 도미넌스도 함께 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의 이슈와 차트 분석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20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인이 급등할지 에이셔, 어제도 에이셔가 있었는데 7% 넘게 상승 중에 있고요. 커널다오 8% 이상, 제타체인 17% 상승하고 있고 왁스는 18.7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 코인 탑5 살펴봤고요. 코인 레이더 오늘 살펴볼 코인은 멘틀입니다. 이번 주 멘틀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약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사실 브리핑하기 전에 네. 중계 칭찬부터 좀 하고 저요? 가겠습니다. 왜요? 네, 이 댓글을 갑자기? 자꾸 보니까 네. 유디 이제 미우라 PD님께서 오셨는데 네. 사실 이 월요일에 미우라 나오셔서 우리 코마워를 소년가장 마냥 홍보해 주시고 그쵸. 굉장히 코인 방송. 준 전문가처럼 네. 굉장히 잘 이제 코인 누구한테 그렇게 잘 배우셨는지 우리 기자님들이죠. 서당계 정말. 3년이면 풍어를 읽습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네. 생각이 났는데 사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정말 우리 코마워를 네, 열심히 홍보해주고 오셔가지고 또 네. 너무 브리핑도 잘해주셨고 네. 네, 뜬금없지만 한번 칭찬하고 가고 싶었고요. 코인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코인 좋은 네. 소식들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네, 그리고 네. 이 코인 레이더에서 지금 오늘 소개할 이 멘틀도 사실 뭐 준케가 굉장히 좀 애정하는 그런 또 마음을 품은 아이 중에 그쵸.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따라 또 이렇게 또 소개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 멘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CDFI 확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멘틀이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 그리고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인 이 아베 그리고 수익 자동화 프로토콜 CIAM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 CFI와 디파이를 연결하는 구조를 본격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네. 디파이는 저는 알거든요. 탈중앙화. 네. 근데 C파이는 CD파이는 네. 처음 듣는다. 이게 어떻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자금을 디파이로 연결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든 구조입니다. 네. 이 기존에는 디파이를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지갑을 따로 만들고 또 온체인으로 자금을 좀 옮겨야 하는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멘틀의 사례는 거래소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바이비트 환경 안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좀 단순화해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디파이 수익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파이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확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네. 이 아베가 멘틀 체인에 배포된 이후 한 달 만에 TVL이 12억 5천만 달러를 넘겼고요. 멘틀 볼트의 운용 자산도 1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 이슈는 단순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 거래소에 묶여있던 유동성이 온체인으로 넘어오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고요. 네. 다만 앞으로는 실제로 이 거래소 이용자 자금이 얼마나 꾸준히 유입되는지가 핵심 변수인데요. CDFI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멘틀 생태계 확장과 함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틀 이슈 살펴봤고 주은 기자님. 네. 이 멘틀 예전부터 좀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차트 현황 어떻습니까? 네, 차트 흐름도 사실상 이제 이미 저점 구간을 지나왔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멘틀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미리미리 또 이제 작도를 하면서 이제 네. 분석을 하면서 누누이 이제 지켜봤던 코인인데요. 이 중요하게 아주 작용했던 선이 여기 하단의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파란색 추세선 위인 워낙 970 이상 안착해 주어야 한다라고도 사실 적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0.65달러 정도거든요. 이제 그 외국 차트로는. 그래서 이제 업비트 차트로는 이제 워낙 970원 이상을 좀 안착해 주어야 한다 해서 사실 네. 이 멘트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3월 그 2일 정도에 한번 여기 도전을 했다가 여기 안착을 했다가 다시 눌렸는데 여기를 또 다시 최근에 또 안착을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이제 분기점 삼아 이 상승과 계속적인 하락인을 나누는 이 선, 파란색 추세선을 안착하자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이제 고공행진을 이제 보였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여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업데이트하는 가격이 0.8791달러로 이제 하나로 하면은 1,295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 구간대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 보인다. 왜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구간과 대우 동일한 구간이어가지고 여기서 또 정확히 또 이렇게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멘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왜 훈둥이는 또 멘트를 좋게 보느냐. 준케도 멘트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중간에 0.798, 0.753 하나로 1,140원, 1,115원 여기 박스대. 자, 박스대 여기 안착이 중요합니다. 박스대. 박스대 그래도 잘 안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상단에 1,290원을 도전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때 2,295원 여기 0.8791달러를 안착을 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또 한 번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어디까지? 위에 1.1달러까지. 자, 그래서 1.1달러까지 충분히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업비트 테더 보니까 지금 1,490 거의 1,500원을 다시 또 돌파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1.1달러면 대략 하나로 1,500원은 훌쩍 넘고 1,600원 정도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이제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단 전제 조건은 1,295원 달러로 0.879달러를 안착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이고 이 말은 즉슨 다시 한번 이 구간대에서는 또 저항대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 멘트를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1차적으로 여기 1,140원, 1,115원 구간에서 내가 멘트를 한번 관심 있고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박스대 안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박스대를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이 손익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를 안착에 성공한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손익비가 이 박스대를 기점으로 1,140원, 1,115원을 기점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이 박스대를 잘 유지하는지 체크하면서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제 한번 다시 손절을 하고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멘틀 코인 차트 분석까지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 한 주간 상장 코인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인 백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백서를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코인 백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업계의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AI 블록체인 벤처 기업 젝토의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이신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요즘 정말 주식시장이나 크립토 시장이나 네.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AI가 화두인데요. 그쵸. AI와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GPU입니다. 아, 빠져서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GPU를 가졌느냐가 정말 패권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왜 하필 GPU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GPU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동시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여기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네. 큰 자금을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네. 이 GPU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AI에 사용되는 복잡한 연산 구조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인데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1세기 현재의 가장 비싸고 강력한 무기는 저희 석유도 아니고 네. 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바로 이 GPU라고 할 수 있을 GPU.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네. 우리 엔비디아 CEO가 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좀 배경을 깔아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프로젝트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의 진짜 구조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요? 인터넷 구조라는 것이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 카카오톡이나 네. 저희가 자주 시켜 먹는 배달 앱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이나 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돌아가고 있을까요? 다 인터넷 안에서 위에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본사의 컴퓨터에서 돌아갈 거고 그렇죠. 네, 그냥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본사의 컴퓨터에서 그쵸. 돌아가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보면 하나의 세 가지의 큰 컴퓨터에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네. 그 정도로 집중화돼 있고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가지 빅테크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웬만한 네. 이 대기업들도 결국은 아마존이나 구글 컴퓨터를 돈 내고 빌려서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수백만, 수천 개의 굉장히 많은 이런 가게나 상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큰 빌딩 세 가지 안에 다 세입자처럼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새들어 살고 있는 구조인데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결국에는 꼬박꼬박 월세 내야 되고 이 서버비죠. 월세 계속 내고 네. 또 건물주한테 이제 뭐 수수료 올려달라고 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또 내줘야 되고요.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인터넷 전 세계 생태계가 바로 이 절대적인 건물주, 이 빅테크 세 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3대장인데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용이 편리하니까 네.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꼭 탈중하여야만 하나? 오히려 보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경제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독점이잖아요. 독점이죠. 네, 그쵸. 이렇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2021년도에도 네. 저희가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로빈후드 같은 증권 앱들도 한 번에 이렇게 서버가 마비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렇게 중앙화된 집권 구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 마비 현상이 또 문제가 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이렇게 건물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새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단합해서 올려버리면 그럼 그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오른 임대료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이 진영에서 이 체제를 좀 깨겠다라고 나선 건가요? 네, 마침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상장 키워드가 비슷한 크립토끼리 계속 상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금주에 상장한 네. 두 가지 프로젝트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탈중화 컴퓨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문제로 했던 이런 거대한 건물주도 없고요.
대신에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컴퓨터들, 그러니까 노드라고 표현을 하죠. 네. 노드가 쪼개서 업무를 해서 이 건물주를 대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탈중앙 컴퓨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소수 3사가 독점하던 자원을 전 세계로 좀 분산을 시켜서 더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오늘 코인백서에서 이 컴퓨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2개 프로젝트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떤 코인을 살펴볼지 화면으로 살펴주시죠. 네, 2가지 코인이 다 나왔네요. 인터넷 컴퓨터와 사이식이라는 컴퓨터인데 네, 이 두 프로젝트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분야이죠? 네, 큰 틀에서는 네. 탈중앙 컴퓨팅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ICP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꽤 오래된 프로젝트고 좀 알고 누구나 좀 많이 아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월드 컴퓨터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인터넷 구조 자체를 아예 통으로 바꾸려는 프로젝트로 혁신을 이뤘는데요. 아하.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네. 이 ICP는 이런 빌딩 자체, 아마존 빌딩이나 구글 빌딩, 마이크로소프트 빌딩 같은 걸 아예 없애겠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클라우드로 한 번에 만들어서 네. 이 누구도 건물주가 될 수 없게끔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약간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네. 은행 없이도 네. 우리 그냥 화폐로 통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외쳤던 거랑도 비슷한 흐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나왔던 게 이제 디피니티 재단인데요. 네. 스위스에서 비영리 연구기관이 만든 이 크립토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화제가 됐던 것도 단순히 이 발상 때문에 화제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뭐 A60G나 폴리곤처럼 정말 유수의 VC들이죠. 네. 이 유수의 VC들이 뭐 하나로 한 2,600억 정도를 네? 투자를 한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좀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 그냥 허무맹랑한 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2,600억 원이 투자가 됐다면 당시 블록체인 초기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역대급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죠. 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뭐 SXTG를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워낙에 혁신적인 VC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슬랙이나 깃허브,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초기 단계에 발굴해서 한 VC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VC가 2,600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는 거는 당시에 이 프로젝트가 진짜 아마존을 대체할 만한 정말 혁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차세대의 인프라로 점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ICP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클라우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배달 앱이나 이런 저희가 앱을 만들고 하면 서버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비를 계속 매달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존한테 이런 매달 서버비를 계속 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빈 공간을 서버 임대료를 내고 빌리겠다라는 논리인데요. ICP는 서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네. 그냥 서비스 구동에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를 그 블록체인 자체에 옮겨 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런 하나의 컴퓨터 위에서 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 네. 월드 컴퓨터라고 이때 당시에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는 네. 그런 컴퓨터를 네. 만든다. 근데 이게 정말 구상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처럼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을 하려면 상당한 연산 능력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확장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블록체인 속도는 좀 느린 경우도 있잖아요. 솔라노는 그래도 좀 빠르긴 한데 느린 경우도 있어서 거래 하나 처리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 블록체인 위에서 웹사이트를 돌리고 또 게임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 게임 조금만 늦어도 답답해하잖아요. 진짜 못 참아요. 진짜. 네. 바로 근데 꺼버리고 하는데. 블록체인이 네. 참 이렇게 구조적 한계로 항상 문제로 지적을 받는 게 이 속도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또한 역시 처음부터 이 속도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기술을 조금 살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준비된 것처럼 캐니스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터넷은 코드랑 데이터가 분리가 돼 있는데요. 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요리사 주방이랑 재료가 있는 창고랑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만들려고 재료 가지러 갔다가 주방에서 만들고 하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동선 낭비도 되고요. 그렇죠. 네. 이게 기존의 블록체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ICP 같은 경우에는 푸드 트럭처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재료 창고도 하고 여기서 네. 요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효율성 측면을 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 서비스나 앱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돌아가도록 푸드 트럭처럼 기동성을 좀 네, 높였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블록체인 같은 걸 또 예시로 들어보면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막 한 줄로 쭉 세워서 연산 작업을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걸리겠네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속도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저희가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지금 서브넷 구조를 제가 또 한번 썼습니다. 이게 병렬 구조인데요. 네. 뭐냐면 기존에 한 줄로 세웠다고 하면 ICP는 한 줄이 아니라 계산대를 여러 개로 둔 다음에 쪼개서 손님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연산 구조가 정말 손님이 더 많이 몰리면 계산대를 더 열어버리면 되니까 네. 속도적인 측면에선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혹시나 일부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아까처럼 서버 전체가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된 서버만 걸러내면 되니까요. 네. 이런 측면에서의 안전성도 좀 추구를 했습니다. 직렬 방식이 아니라 병렬 방식을 통해서 속도도 높이고 네, 또 맞습니다. 한 번에 셧다운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막고. 네. 그럼 대표님,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ICP 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 뭐 오픈챗이라는 SNS도 있고요. 네.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도 있고. 레딧이 여기서 네, 운영돼요?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좀 오래된 프로젝트인 만큼 좀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SNS나 뭐 게임 같은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00% ICP 체인 위에서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ICP 토큰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좀 짧게 말씀드리시죠. 네, ICP가 일단은 저는 주목했던 점은 올해 1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을 70%나 줄이겠다라고 획기적으로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네. 이제는 정말 앞서서의 이런 거대한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현실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 나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ICP 살펴봤고요. 사이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식은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PU 관련된 토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좀 접근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그렇게 GPU를 못 찾아서 날리고 가치가 왜 자꾸 오르는 거야? 공급 부족이 왜 나는 거야? 그렇죠. 주변을 살펴보면 네. GPU가 널려 있어라는 측면인데요. 어디에 있죠, 그러면?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 회사에 있는 서버에도 퇴근하면 GPU가 쉬고 있고요. 놀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게임을 할 때는 하지만 자고 있을 때는 GPU가 컴퓨팅이 마찬가지로 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이식은 굉장히 재밌게 접근합니다. 에어비앤비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쉬고 있는 노는 자원들을 우리가 이 간극을 없애고 쉬고 있는 것들끼리 연결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 GPU 코인 어떻게 보면 진짜 아나바나 운동처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훌륭한 코인인데 원래 좀 있지 않나요? 이게 다른 데서 쓰고 있지 않나요? 이미? 네. 요거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지만 이 사이식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네.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뭐 토큰 이코노믹스나 이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동일한 개념이지만 인프라의 다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이식 토큰 어떻게 설계돼 있고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어쨌든 하나로 다 연결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토큰 이코노미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일단 AI가 요즘 워낙 화두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수요처가 있고요. 네. 물량이 통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크립토에서는 뭐 투자자 물량이 사실 24%가 상장 후에 1년 동안이나 락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락업. 네. 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AI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컴퓨팅 자원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해서 대표님 말씀처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